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4급 강습을 받거나 3급 시험을 봐서 아마추어 무전에 입문을 하고 나서 가장 먼저 사용하는 주파수, 가장 먼저 흔하게 접하는 주파수 145MHz 밴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5MHz 밴드에서 CQ 내는 법, CQ를 받는 법, 그리고 교신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5MHz에 할당 주파수는, 할당되어 있는 주파수는 144MHz에서 145, 146MHz까지 할당되어 있습니다. 저쪽 미국이나 유럽 쪽은 146을 넘어서 146, 147, 148MHz까지 아마추어 무전사가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은 146MHz까지 허가가 나 있으니까 우리 아마추어 무전사는 146을 넘어서 송신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146 이상은 업무용 주파수로 할당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145MHz 2m에서 CQ 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Q란, 찰리 코백 CQ란 얼마 전에 영상에서 동호인분이 CQ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문의를 해 주셨는데 CQ가 어느 문자의 약자는 아닙니다. 우리 아마추어 무전의 역사가 길다 보니까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 전해져 내려오는 설로만 CQ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하는 그 정도로만 이렇게 알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아마추어 무전사가 온에어에서 CQ라고 사용하는 그 의미는 일괄 호출. 그러니까 제가 무선에서 CQ를 낸다는 건 현재 나는 온에어에서 교신할 준비가 되어 있고 내 신호를, 내 호출을 듣는 불특정 다수, 나를 모르는 사람이라도 불특정 다수를 나는 호출을 하는 거니까 나는 교신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나와 교신할 상대국은 아무나 응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일괄 호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FM 모드가 있는 밴드, FM 모드가 있는 밴드가 먼저 말씀드리면 HF에서는 유일하게 10m 29MHz의 10m의 FM 모드가 있습니다. 주파수는 29.000에서 29.300MHz까지, 그 위로는 29.600에서 뭐 그 이상도 이렇게 나오긴 합니다만 29.300 그 밑으로 10m FM의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코일 주파수는 29.300MHz가 되겠습니다. 그 윗 주파수 50MHz의 FM 모드는 51.000에서 54MHz까지 FM 모드가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51MHz 그 밑으로는 AM, SSB, CW 모두가 할당이 되어 있으니까 51.000 밑으로는 FM 모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50MHz FM 모드의 코일 주파수는 51.000MHz가 되겠습них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는 145MHz의 코일 주파수는 145000MHz가 되겠습니다. 코일 주파수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비상 주파수,
비상 대기 주파수, 호출 주파수,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부르는데, 의미는 내가 CQ를 내거나 내가 부르고 싶은 곡이 있어서 그 곡을 호출하거나 할 때 호출하는, 콜하는 주파수입니다. FM 모드에서 여러 곡들이 대기하는 주파수를 콜 주파수라고 합니다. 어느 다른 주파수, 이 주파수, 저 주파수에 여러 곡이 가 있지 않고 콜링하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콜링하는 신호를 듣기 위해서, 나를 부르는 신호가 있으면 그 신호를 듣기 위해서, 아니면 CQ 내는 곡이 있으면 CQ 내는 곡을 듣고 응답하기 위해서 그 밴드에 대기하는 여러 곡들이 대기하는, 호출하는 신호를 듣기 위해서 대기하는 주파수를 콜 주파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145MHz에서 다른 무선사와 교신을 하기 위해서 콜 주파수에서 CQ를 내야 됩니다. 그러면 CQ를 어떻게 내느냐? 콜 주파수 가서 CQ를 내기 전에 교신 주파수를, 빈 교신 주파수를 먼저 확인해서 교신 주파수를 정하고 나서 콜 주파수로 가서 CQ를 내게 됩니다. 왜 교신 주파수를 먼저 정해야 하느냐? 콜 주파수는 말 그대로 부르는 주파수, 콜링하는 주파수, CQ를 내는 주파수, 대기하는 주파수, 비상 주파수니까 콜 주파수에서는 다른 곡과 내가 콜링을 해서 컨택이 되든 CQ를 내서 컨택이 되든 컨택이 된 곡과 그 콜 주파수에서는 일반적인 교신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여러 곡들이 대기를 하고 있으니까 일반적인 교신은 하면 안 되고, 컨택을 했으면은 내가 이미 확인한 빈 주파수, 교신 주파수로 서로 이동을 해서 교신을 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콜 주파수에서 C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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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DS1 마이크 플로리다 철입니다. 입감되시는 곡은 주파수 506, 주파수 14506, 506에서 수신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CQ를 냈다고 했을 때, 콜 주파수에서 제가 CQ를 냈지만, 교신 주파수는 506, 145, 506, 145, 000 호출 주파수보다 60kHz 높은 145, 060으로 이동을 해서 나는 대기를 하겠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CQ를 냈으면 나는 506으로 이동을 해서 이제 확인을 하겠죠. 제 CQ를 듣고 506으로 이동을 해온 곡이 있겠죠. 저랑 교신을 제 CQ를 듣고 교신하고 싶은 곡은 506으로 주파수를 이동했겠죠. 그럼 저도 이 506으로 주파수를 이동해서 이제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현 주파수로 이동하시는 곡 계십니까? 아니면은 현 주파수에 입감되시는 곡 계십니까? 아니면은 그냥 506 이동을 해서 다시 한번 CQ를 내게 되겠습니다. CQ. 여기는 DS1 MFC입니다. 수신합니다. 그런 식으로 확인을 하면 나와 호출 주파수에서 내 CQ를 듣고 나와 교신하고 싶은 곡이 이동을 했으면 그 응답곡이 이제 응답을 해 오겠죠. DS1 MFC, 여기는 DS2 XXX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를 콜링을 해 오겠죠. 그러면 나는 다시 DS2 XXX, 여기는 DS1 MFC입니다. 제 CQ에 응답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국 신호 5-9, 귀국 신호 5-7, 이런 식으로 이제 상대곡을 부른 다음에
RS를 주고받고 이제 서로 교신을 해 나가면 되겠죠. 투메타의 그 주파수를 보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144000에서 145000, 146까지 주파수가 할당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코일 주파수를 뭐 센터 주파수, 센터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도 계신데, 투메타의 경우는 코일 주파수가 정확하게 센터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센터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50메가로 예를 들면 51메가에 FM 모드 주파수는 51.000에서 54까지니까 50MHz의 경우에는 FM 모드 코일 주파수가 센터에 가 있지는 않습니다. 처음 앞부분에 코일 주파수가 가 있죠. 그리고 아까 10m로 예를 들면 29.000에서 29.300까지 FM 모드가 가 있고, 코일 주파수는 29.300이니까 10m FM인 경우는 그 FM 모드 끝부분에 코일 주파수가 가 있습니다. 다시 2m로 돌아와서 145000MHz가 코일 주파수인데 정확히 센터에 가 있어서 센터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뭐 모든 FM 모드에서 FM 그 코일 주파수가 정확하게 가운데 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걸 말씀드리려고 제가 예를 들었고, 그럼 여기서 잠시 투메타 주파수의 밴드 플랜을 잠시 살펴보고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투메타의 그 주파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44부터 145MHz 그리고 146까지 할당이 되어 있는데, 144에서 144.030까지는 EME로 이렇게 할당이 되어 있고, 또 CW, 그 다음에 올모드, 그 다음에 FM, 그 다음에 데이터, 패켓, 이렇게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FM 모드 많이 그 운영을 하는 FM 모드는 144700에서 코일 주파수가 145000이고, 그리고 145700까지 FM 모드가 이렇게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좀 꽤 넓게 이렇게 FM 모드는 할당이 되어 있죠. 보면 EME가 어떤 모드인가 를 살펴보면, EME는 어스면 어스, 그러니까 지구 다의 지구, 뭐 월면 반사통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EME 제가 다음 시간에 이렇게 한번 다룰 건데, EME는 지구에서 달로 전파를 쏴서 전파 표면에 전파가 달까지 간 다음에 달의 표면에서 전파의 반사를 일으켜서 다시 지구로 전파가 되돌아오는 그런 형식의 그 통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신호가 미약하겠죠. 지구에서 달까지 쏘는 전파는 QR로 굉장히 고출력이겠지만, 그 전파가 달까지 가서 다시 반사를 일으켜서 리턴을 한 다음에 쿠션을 일으켜서 리턴을 해서 다시 지구까지 되돌아오는 전파는 굉장히 미약하겠죠. 그래서 144 앞부분에 빈 주파수가 있다고 해서 빈 주파수로 가서 FM 모드를 운용을 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 이 밴드 플랜은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룰입니다. 우리 아마추어 무선사가 지켜야 되는 룰입니다. 그래서 뭐 이 앞부분에 교신국이 없다고, 운영국이 없다고
이 앞부분에 가서 FM 모드를 운영하게 되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다시 살펴보면은 밑주파수 145700에서 145800까지는 중계기로 이렇게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5800부터 146MHz까지는 위성의 밴드 플랜으로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파수에 아까 얘기했듯이 이 주파수에 교신국이 없다고, 이 주파수에서 일반적인 FM 모드 일반적인 운용을 하게 되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뭐 위성 신호는 굉장히 신호가 약하죠. 이 위성 주파수에서 대기하는 국이 교신을 하려고 대기하는 국이 있으니까 이 주파수에서 위성 밴드 플랜에서 일반적인 FM 교신을 하게 되면은 위성 교신을 못 하겠죠. 그러니까 이 밴드 플랜은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룰입니다. 그래서 FM 모드를 벗어난 밴드 플랜에서 교신을 하면은 절대 안 되고, 일반적인 뭐 올모드, 패켓 데이터 정해진 밴드 플랜을 그러면 여기서 잠시 주파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잠시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그 아마추어 무선사가 주파수 뭐 145MHz, 50MHz, 뭐 1.8MHz, 3.5MHz 이렇게 계속 주파수를 얘기하는데, 주파수가 무엇인가? 주파수는 후리켄시, 주파수란 진동수하고 똑같은 말이죠. 진동수란 1초에 사이클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1초간에 진동하는 수를 주파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60Hz란 1초간에 60번의 진동을 한다는 얘기죠. 그 오실로스코프로 보면은 진동 파형을 보면은 이 물결치는 위아래 물결치는 그게 계속 반복이 되죠. 그래서 60Hz는 1초간에 원형으로 봤을 때 원형을 반 나눠서 위아래를 펼쳤을 때 이렇게 한번 올라갔다 내려오는 그 파동이 한 60번 반복되는 걸 60Hz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2kHz라고 하는 건 1초간에 2, 10, 100, 1000, 2000번의 진동을 한다는 얘기겠죠. 2kHz는 1초간에 2000번 진동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물결치는 파동이 올라갔다 내려가서 다시 되돌아와서 다시 계속 반복이 될 때 올라가는 그 지점과 내려가서 다시 올라왔을 때의 그 지점에서 첫 번째 지점에서 두 번째 지점까지의 거리를 한 파장이라고 합니다. 파장은 그렇게 정의를 하는 것이고요. 그럼 여기서 파장을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될까요? 전파의 속도를 빛의 속도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파장을 구하는 공식은 빛의 속도분의 주파수를 대입을 하면 그 주파수의 파장이 구해집니다. 빛의 속도를 300으로 했을 때 300분의 145MHz를 그러니까 145MHz에
파장을 구하는 공식 구해 보면 빛의 속도 300분의 145MHz를 대입하면 2.068 정도 이렇게 규격이 구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145MHz는 뭐 투메타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 투메타 그것은 파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1.6메가는 160m, 3.5는 80m, 그리고 7메가는 40m, 10메가는 30m, 14메가는 20m, 18MHz는 17m, 21메가는 10m, 24MHz는 12m, 그리고 28MHz는 10m. 그러니까 각 주파수마다 해당되는 파장의 규격이 있습니다. 그럼 각 주파수에서 사용하는 모두별 점유 주파수 대역폭을 잠시 살펴보면, CW는 300Hz, AM은 6kHz, SSB는 싱글 사이드 밴드, SSB는 AM의 반이니까 3kHz가 되겠죠. FM은 16kHz의 대역폭을 가집니다. 그러면 16kHz보다 우리가 그 투메타에서 아니면 FM 모드에서 그 16kHz보다 넓게 그 교신 주파수를 채널을 이렇게 형성을 해야지 각 채널별 혼신이 안 생기겠죠. 그래서 14500 코일 주파수라고 하면 FM 모드의 그 정유 주파수 대역폭 16kHz보다 넓게 20kHz의 간격을 두고 채널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145000이 코일 주파수면 위로는 145020, 040, 060, 080, 010 이런 식으로 20kHz의 간격을 두고 위로 주파수 뭐 교신 주파수를 20kHz 간격으로 이렇게 형성을 하고, 밑으로는 145000, 밑으로는 498, 496, 494, 492, 그리고 4900 이런 식으로 밑에도 동일하게 20kHz 간격으로 다운을 합니다. 그래야지 그 020에서 교신하는 주파수 그 신호가 040에 혼신을 주지 않겠죠. 뭐 예를 들어서 020에 교신하는 주파수가 있는데, 교신하는 국이 있는데 030 20kHz 040으로 띄우지 않고 030에서 다른 국이 교신을 하면 020과 030의 간격은 10kHz 밖에 안 돼서 서로 간에 각 채널별 혼신, 서로 간섭을 줘서 혼신이 생기겠죠. 그래서 20kHz의 간격을 띄우는 것입니다. 145MHz 무전기를 가지고 직접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무전기를 직접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파수는 145MHz의 코일 주파수에 정확히 맞춰져 있습니다. 현재 코일 주파수에 이 주파수를 대기하는 국들이 이 주파수를 맞추고 듣고 있겠죠. 코일 주파수니까 다른 여러 국들이 지금 현재 이 주파수에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파수에서 CQ를 내면 되는 거고, CQ를 내기 전에 내가 지금 이 145MHz로 교신을 하고자 할 때 이 코일 주파수에서 CQ를 내기 전에 먼저 주파수 위나 주파수 밑에 이렇게 돌려서 빈 채널, 빈 주파수를 확인을 한 다음에 교신 주파수를 정하고 나서 코일 주파수로 가서 CQ를 내면 되겠습니다. FM 모드는 밑으로는 144700에서부터 위로
20kHz 간격으로 위로 이렇게 쭉 올라가서 코일 주파수를 지나서 740까지 FM 모드가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요즘 같아서는 이렇게 높이 올라와서 교신할 하지는 않습니다. 굳이 채널이 빌 정도로 이렇게 많이 운영을 하지 않다 보니까 사실은 코일 주파수 위아래로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럼 제가 직접 CQ를 한번 내보려고 빈 주파수로 확인을 하면은 제가 이제 506에서 교신을 하고자 한다 할 때 이 506에서 스케치를 열고 506 주파수를 맞춘 상태에서 스케치를 열고, 스케치를 여는 이유는 먼 곳에 교신하는 신호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스케치를 열고 한번 30초에서 1분간 이렇게 들어봅니다. 그래서 아무 소리가 안 들리고 교신하는 소리가 없을 때 직접 송신을 해서 확인을 합니다. 506 주파 체크, 506 주파 체크 사용 중이십니까? 506 주파 체크 사용 중이십니까? 이렇게 확인을 해서 현 주파수에 교신하는 국이나 대기하는 국이 있으면은 뭐 506 사용 중입니다. 아니면은 뭐 506 교신 중입니다. 이런 식으로 멘트가 들리겠죠. 그런데 사용하는 국이 아무도 없다고 하면은 아무 소리가 내가 이렇게 확인하는 송신을 해도 아무 소리도 안 들리겠죠. 그러면은 이 주파수를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교신하는 국이 없으니까 이 주파수를 교신 주파수로 사용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506을 교신하는 주파수를 정했으면은 코일 주파수로 가서 뭐 교신 주파수 490에서 확인을 했다 하면 똑같습니다. 뭐 490 주파 체크 사용 중이십니까? 490 주파 체크 사용 중이십니까? 뭐 이런 식으로 확인을 했는데 아무 소리가 안 들린다. 그러면은 이 주파수를 교신 주파수로 정한 다음에 다시 코일 주파수로 가서 이제 여기서 CQ를 내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CQ 여기는 DS1 마이크 플로리다 철입니다. 주파수 506에서 수신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CQ를 내면 되겠습니다. CQ는 3번 정도 세 번 복창을 한 다음에 자기 콜사인을 대고 그리고 교신 주파수 506 아니면은 490 교신 주파수를 불러준 다음에 뭐 490에서 수신을 하겠습니다. 아니면은 506에서 수신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CQ를 내면 되겠습니다. 뭐 일부 이제 처음 개국해서 뭐 CQ 내는 멘트는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처음 이제 개국을 해서 뭐 CQ 여기는 DS1 마이크 플로리다 찰입니다. 뭐 입감되시는 오해님 주파수 506에서 수신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입감되시는 오해님 뭐 멘트를 집어넣기도 합니다만 뭐 그건 CQ 내는 국의 자유입니다. 자유인데 뭐 사실은 조금 간단하게 간결하게 명료하게 또박또박 너무 급하게 너무 빨리 얘기하지 않고 또박또박 간단 명료하게 CQ 내는 게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너무 빨리,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CQ 여기는 DS1 MFC입니다. 주파수 506에서 수신합니다. 뭐 이래버리면 듣는 국들이 굉장히 쿨사인, 그 CQ 내는 국의 쿨사인을 알아듣기도 힘들고 주파수도 알아듣기 힘듭니다. 뭐 신호가 강하면야, 신호가 강해서 좋은 국이 그건 알아듣겠지만 조금 먼 곳에 신호가 약한 데서는 이렇게 빨리 얘기해 버리면 그 콜사인이라든지 지정한 주파수를 따라가기가 힘들겠죠. 그러니까 너무 빨리 이렇게 CQ 낼 때 너무 빨리 얘기하지 말고 키를 잡고 간단 명료하게 얘기는 하되 조금 또박또박 천천히 조금 간격을 두고 얘기를 하면 가까운 국에서도 알아듣기가 편하고 신호가 먼 곳에서도 듣는 국들이 알아듣기가 이렇게 수월하고 주파수와 콜사인을 정확히 알아듣고 그 교신 주파수로 이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CQ 내는 목소리는 조금 천천히 그리고 간단 명료하게 내는 방식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내보면은 CQ 여기는 DS1 마이크 플로리다 철입니다. 주파수 145060에서 수신합니다. 이런 식으로 콜사인을 포네틱으로 풀어서 얘기를 하고 주파수는 2번 정도, 한 번보다는 2번 정도 이렇게 정확히 얘기해 주면은 교신하고자 하는 국은 정확히 알아듣고 주파수를 이동해 오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CQ를 냈으면은 506, 이제 내가 주파수를 506으로, 교신 주파수를 506으로 지정을 했으면 506으로 이동을 한 다음에 나랑 이제 CQ를 듣고 수신한 국은 국도 506으로 주파수를 이동해 왔겠죠. 그럼 이제 먼저 나를 부르는 경우도 있겠지만 내가 먼저 CQ를 낸 국이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주파수 이동국 계십니까? 여기는 DS1 MFC 수신합니다. 아니면은 일관되시는 국 계십니까? DS1 MFC입니다. 수신합니다. 아니면은 또 여기서 그냥 다시 한번 CQ를 내도 되겠습니다. CQ 여기는 DS1 MFC입니다. 수신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내가 확인을 하는 멘트를 날리면은 코일 주파수에서 나의 CQ를 듣고 나와 교신을 하고자 이 주파수로 이동해 온 상대국이 응답을 해 오겠죠. 뭐 이런 식으로 DS1 MFC 여기는 DS2 XXX입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귀국 신호 5 아니면은 5, 7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응답을 해 오면 나는 다시 이제 마이크를 받아서 예, DS2 XXX 여기는 DS1 MFC입니다. 예, 저의 CQ에 응답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뭐 국장님 신호 아니면은 뭐 오해님 신호 뭐 5, 9 아니면은 5, 7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서울 동작구 노량진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 마이크 받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멘트를 날리면서 서로 교신을 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이제 처음 컨택 돼가지고 교신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한번 제가
영상을 제작해서 다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무전기를 가지고 직접 CQ 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2메타 145MHz는 원거리 DX 교신 주파수는 아닙니다. 뭐 2메타에서 그 외국하고 뭐 바다 건너 일본하고 교신한다, 바다 건너 중국하고 교신한다. 물론 예외 사항은 있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바다 건너서 뭐 일본하고 중국하고 이 2메타 주파수가 도달할 수 있는 거리를 벗어난 거리죠. 그래서 2메타 주파수는 근거리 교신, 로컬 교신용, 가까운 거리에 교신하는 주파수입니다. 뭐 HF에서 외국하고 교신을 해야지 정말 멋있는 교신, 값어치 있는 교신, 의미 있는 교신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2메타도 근거리 교신이지만 정말로 의미 있는 교신이고, 또 2메타 FM 교신의 그 아기자기한 그런 맛이 있어서 HF는 일부러 안 하고 2메타 FM 교신만 뭐 10년, 20년 개국한 다음에 쭉 운영하는 그런 오래된 무선국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좀 지난 얘기인데, 그 10년, 20년 전에는 그 아마추어 인구가 굉장히 많아서 이 2메타 무전기를 차량에 설치해서 차량에 휘 안테나를 설치한 다음에 자동차에서 이동하면서 운영하는 국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평일 오후에도 코일 주파수 위아래로 빈 채널을 찾기가 힘들 정도로 그 정도로 운영하는 국들이 많았는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뭐 많은 그 변화가 있었죠. 여러 가지 사항으로 아마추어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해서 요즘은 2메타에서 CQ 내는 소리도 듣기 힘들고, 또 모빌국들의 신호도 굉장히 듣기 힘들죠. 간간히 주말,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대기를 하면은 전국의 산으로 올라가서 소타 운영하는 국들의 CQ를 듣게 되는데, 그나마 그런 소타국들의 CQ 듣는 것도 굉장히 행운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처음 개국했을 때는 그 아마추어 인구가 굉장히 많아서 저도 일요일 오전이면 그 무전기하고 안테나를, 야기 안테나죠. 야기 안테나를 직접 짊어지고 분해를 해서 배낭에 그 큰 장비들을 배낭에 넣고 북한산 문수봉이 그 북한산에 여러 가지 봉우리가 있는데, 문수봉이 한 300m, 730m면 굉장히 이 한국의 서울에서는 가장 높진 않지만 높은 봉우리입니다. 그쪽에서 문수봉에서 아침 일찍, 일요일 오전 일찍 올라가서 섹션 파이프 5개를 연결한 다음에 그 위에 13소자 커시크래프트 13소자 야기를 세워가지고 거기에 핸디 MHI 201 순수 핸디 출력 가지고 거기서 CQ를 냈었습니다. 남쪽으로 안테나 방향을 뭐 5에리아, 4에리아 쪽으로 맞출 것도 없이 남쪽 중간으로 맞춰가지고
CQ를 내면은 전국에서 여러 국들이 응답을 했었습니다. 그 전국의 여러 국들이 응답을 하다 보니까 그때는 지역을 지정을 해서 CQ 광주 나와라 하면 광주가 나왔고, CQ 부산 나와라 하면 부산이 나왔고, CQ 제주도 나와라 제주도 하면은 제주도 북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일요일 오전에 운영하는 대기하는 국들이 투메타에서 FM 모드를 운영하는 국들이 많았죠. 그때는 뭐 52소자, 커시크래프트 투스텝 52소자, 뭐 26소자, 그 투메타에서 빅건들이 굉장히 전국 각지에 빅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CQ 광주를 냈는데 부산에서 올라오면 그게 신뢰가 됐죠. 또 부산을 불렀는데 제주도에서 응답을 하면 그게 또 신뢰가 되고, 또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뭐 부산 다음에 또 제주도 부를 때 제주도 나오면 되는 것이니까 차례를 기다렸다가 이렇게 올라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운영국이 없다 보니까 그 문수봉에 같은 조건으로 올라가서 CQ를 내도 그 뭐 3에리아, 4에리아, 5에리아 교신하기 자체가 그래서 그 당시 그 투메타 FM DX에 신출을 해서 재미를 느껴서 그 북한산 문수봉 그 자리에서만 제가 전국 KDN을 완성했었습니다. 그 전국 KDN 완성이 쉬운 것 같아도 그 전국 DX 교신이 가능한 7메가에서 전국 KDN 완성하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 힘든 그 KDN을 전국 올 KDN을 온리 투메타로만 그 문수봉 그 자리에서 제가 완성을 했었습니다. 그러니 그 투메타의 그 전파의 성격이 안테나에서 안테나로 중간에 뭐 가리는 지형 지물만 없으면 안테나에서 안테나로 그 전파가 간다는 얘기죠. 그 안테나에서 안테나로 갈 때 중간에 막힘만 없으면 직접 다이렉트로 전파가 가는 것이고, 그 갈 때 출력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문수봉에서 테스트를 해보면 그 핸디 MHI 202 5W로 송신을 하나, 리니어를 써서 30W로 송신을 하나, 그 도달하는 전파는 부산에서 제주도에서 받는 RS는 똑같습니다. 뭐 리니어를 써서 뭐 5.9이 도착이 되든 리니어를 안 쓰고 핸디 출력 5W로 송신을 해도 5.9 같은 RS를 받고, 제가 지금 여기 문수봉에서 핸디 출력으로 송신을 한다, 아니면은 리니어를 걸어서 송신을 한다, 그 상황을 얘기를 하면 그 제주도에 그 받는 상대국은 음질에 아무 변화가 없다. 리니어를 썼을 때나 핸디 출력으로 썼을 때나 아무 변화가 없다. 그 얘기를 해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은 안테나에서 안테나로 막힘이 없이 전파가 갈 때는 출력은 어느 일정 수준의 레벨만 되면은 출력 리니어를 쓰는 의미가 없다. 출력의 의미는 큰 의미가 없다 하는 사항이 알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건 있어요. 5W 쓸 때 핸디 출력 5W 쓸 때 하고 핸디 로우 출력 1W 쓸 때는 약간의 그 RS 변화는 상대국이 감지를 합니다. 1W 쓸 때는 한 5, 7
근데 5와트 쓸 때 5.9인데 1와트를 쓰면은 5.7 정도 약간의 레벨 다운은 조금은 감지는 있습니다. 지금 자기 집 옥상에 안테나가 세워져 있다고 하면 옥상에 올라가서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뭐 아파트가 20층, 30층이라고 해도 더 멀리는 뭐 높은 빌딩, 더 멀리는 뭐 높은 산, 이 가림이 있어서 이 2m의 전파를 가림이 있으면은 멀리 뚫고 지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집에서는 기지국에서는 이 전파가 도달하는 거리가 제한되어 있죠. 환경적으로 더 멀리 못 가는 그런 제한된 환경에서 운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핸디 하나만 가지고 등산을 해서 산 정상에서 10km 내게 되면은 핸디 출력의 헬리칼 안테나라고 해도 중간에 가림이 없다 보니까 그 신호가 저쪽 뭐 2에리아, 3에리아, 4에리아까지 더 멀리는 5에리아, 더 멀리는 제주도까지 전파가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 145MHz의 그 산 정상에서의 그 전파의 성질, 또 이 기지국에서 막힘이 있었을 때의 전파의 성질을 뭐 운영을 하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몸소 체험으로 익히게 되는데, 이제 계속 운영을 하다 보면 뭐 어느 순간에 기지국에서 평상시에는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뭐 바다 건너 일본하고도 교신이 가끔 될 때도 있고, 뭐 바다 건너 중국과도 뭐 신호가 2m에서 들리는 그런 상황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되면은, 그 재미에 빠지게 되면은 그 2m라고 해도 굉장한 그 매력, 묘미를 느끼고 빠져들게 됩니다. 그 2m에서 평상시에 기지국에서 절대 그 뭐 서울 밖으로 도달할 수 없는 뭐 일본 바다 건너 일본 신호가 들려와서 키를 잡고 응답을 했는데 교신이 됩니다. 그런 상황은 하늘의 전리층이 형성이 돼서 내가 송신한 전파가 하늘로 갔다가 평상시에는 이 2m는 전리층을 뚫고 우주로 날아가게 됩니다. HF 전파는 전리층에서 반사, 쿠션을 일으켜서 DX가 가능하지만 이 2m 전파는 평상시에는 전리층을 뚫고 우주로 날아가서 바다 건너 DX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뭐 1년에 여름철에 스포라딕 2층이라는 전리층이 형성이 돼서 쿠션을 일으켜서 내가 송신한 전파가 한번 하늘에서 쿠션을 일으켜서 땅으로 떨어져서 일본까지 날아가서 서로 교신이 된다 하는 그런 예외적인 그런 재미를 느끼게 되면은 이 2m의 매력도 굉장히 큰 주파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도 2m는 뭐 잠시 거쳐가는 뭐 그런 밴드다 뭐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꾸준한 애정을 가지고 많은 운용을 하시고 고유 주파수에서 많은 CQ도 내고 또 CQ 다른 국의 CQ 시그널이 있으면은 따라가서 응답도 하고 많은 교신도 하고 그러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다른 주제를 가지고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